여러분, 서울 아파트 값이 15주 만에 또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월 첫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입니다. 0.01%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보합까지 올라갔어요. 보합까지. 0이라는 것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 말입니다. 0.01%를 올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 부동산에서 내는 통계, 지금 우리 한국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죠. 그죠?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여기를 떠나서 추세적으로 보면 여러분, 추세적으로 보면 집값이 우상향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추세적으로 0.1%가 올랐는 게 뭐 많이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0.1%가 주당 매주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주 대비거든요. 전주 대비해서 0.01% 오르고 또 0.01% 오르고 이렇게 오르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요, 세금에 대한 면제, 세금에 대한 면제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감액, 세금에 대한 감액. 지금 세금 폭탄이 너무 심각하니까 보유세든 양도소득세든 낮춰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기대감. 재건축 중심으로 다 오르는 거죠. 강남이고 강북이고 목동이고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세값도 오르잖아요. 전세값도 많이 떨어졌을 때 3월 7일 날 0.03%까지 떨어지고요. 4월 4일 날도 0.02%까지 떨어지던 것이 5월 첫째 주에는요.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0을 기록했어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떨어졌던 것이 올라간다.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요. 민간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전망하는 데가 KB부동산, KB국민은행이 있는 KB부동산 리뷰가 있고요. 또 R114라는 부동산 전문 인터넷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서는요.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상승률이 낮아졌긴 하지만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은 없었다. 이렇게 민간에서 통계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출 규제 많이 눌렀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집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억지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현실성 있는 이야기고요. 실제 지금 집값도 그렇게 보이죠. 3월 9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 이게 억지로 눌렀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감안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상향. 그런데 서울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도 말입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특히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올라가고 있어요. 5월 첫째 주가. 군포는 0.06% 올랐죠. 성남 분당은요. 0.05%. 고향은 일산이 있죠. 0.03%.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는 모양새 보이고 있죠. 이게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앞당긴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각종 지표들도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변화입니다. 5월 5일 날 전세 물량이 줄어들죠. 전세 물량이 줄어듭니다. 전세 물량이 1월만 하더라도 36,617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5월 5일에는요. 26,241채. 많이 줄었죠. 거의 5,000채가 줄었으니까요. 5,000채가.
전세 물량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전세 물량이 없단 말은 가격을 올린다. 가격을 올리니까 결국 말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것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입주 물량도 적습니다. 입주 물량이 2022년을 보면요. 21,284가구예요. 2020년 대비해 보면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마찬가지고 입주 물량이 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고 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공급이 안 일어나는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 씌운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아직 탄생도 안 한 정부한테 뭘 씌우길 씌워요. 참 이들의 화려한 말잔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 말로만 하는 그들 앞으로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답답해진다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일, 당분간은 오를 일만 남았다. 물론 장기적으로 전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근데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분양가도 많이 오르죠. 건설 자재가도 많이 오르죠. 그래서 점점 시장에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